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암의 가능성이 높은 혈류가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내용이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이상소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혈류입니다. 혈류란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혈류를 놓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현미경적 혈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상으로만 보이는 아주 미세한 혈류라는 뜻입니다. 일단 현미경적 혈류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소변을 400배율의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되면 현미경적 혈류로 진단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2개까지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변 현미경 검사상 적혈구가 30개 이상이 관찰이 됐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세계부터 혈류라고 했으니까 혈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느껴지시죠? 이러한 경우 대부분 혈류 관련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소변 현미경 검사상 적혈구가 단 3, 4개만 관찰됐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경각심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정상을 아주 살짝 넘어간 것이니까요. 또는 우연찮게 하나가 더 끼어 있어서 3개가 보였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는 이야기인데요. 혈류를 놓치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혈류가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게 아니라 분명히 혈류가 있었음에도 그 양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될 만한 혈류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혈구가 3개부터 혈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3개 정도에서는 경각심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재검이나 정밀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면 의사들 중 약 3분의 1은 혈류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검사를 권하지 않았고 정밀검사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국내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미국은 오히려 더 심합니다. 미국 블래더 캔서 저널에 실린 논문 데이터를 보면 혈류 때문에 비뇨기과 검사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뇨기과로 의뢰된 경우는 단 11%밖에 되지 않았죠. 더구나 그 의뢰된 환자들 중에서도 정밀검사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현미경적 혈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다수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미경적 혈류를 보이는 100명 중 3, 4명 정도에서는 암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혈류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유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암이 생긴 경우, 원인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는 넘어가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단백뇨도 다량 검출되고 적혈구 모양도 달라지는 등 소변검사 결과 양상이 매우 특이적이죠.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환자의 대부분은 신장내과로 의뢰가 돼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발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콩팥 상태도 정상이고 그런데 현미경적 혈류라서 눈에 보이지 않고 증상도 없는데 그 양도 매우 적을 때예요. 의사나 환자 모두 경각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암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존재한다면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내과 교과서 및 국내 및 미국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면 무증상의 미세한 혈류가 보일 때 방치하지 말고 정밀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암의 가능성이 높은 혈류가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내용이 생각보다 충격적인데요. 밑에 내용들은 다 암이 생길 만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자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흡연을 하거나 했던 경우 혈류가 보인다면 요로계통의 암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자이거나 35세만 넘어도 혈류가 보인다면 암의 고위험군이 되는 것입니다. 암의 고위험군이라면 당연히 정밀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이라면 아마도 혈류가 나오는 상당수의 분들이 정밀검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받지 않으시죠. 정밀검사에는 콩팥에서부터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관찰하는 CT 검사와 소변이 모이는 곳인 방광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광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국내, 미국 진료 지침, 그리고 교과에서조차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 정리하는 차원에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증상의 현미경적 혈류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알고리즘입니다. 혈류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는 아닌 유발 원인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콩팥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는 거예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 양상이 특이적이어서 대부분 신장내과로 의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콩팥에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미경적 혈류가 지속된다면
암의 발생 위험이 높은지를 봐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CT나 방광 내시경 검사를 꼭 해봐야 합니다.